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11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또 올랐죠. 6일 연속 올라갔고, 10월 말에 지수가 226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종가 감안을 해보면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오늘 고점이 저점 대비 한 19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6거래일 만에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하루 평균 3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굉장한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법 하락했었는데, 오늘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던 거 이상 바로 뒤집었고, 상승 종목이 이제 1000개 이상 나왔고,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이 ADR이 89밖에 안 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9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종목들별로 고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수준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장이 되게 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주된 재료는 바이든 당선 확정 이후에 경기 회복, 그다음에 이제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마찰이 좀 완화될 것 같다. 사실 중국을 바이든도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 계속 좀 견제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양상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 그러면 교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은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또 상승 주도했던 게 그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었잖아요. 이런 어떤 정책이 이제 딱 튀어나오면서 정책 관련주가 올라가고, 또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증시 주변 환경, 다음에 이제 정책,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증시 전체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린 정책은 업종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거리, 작은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 이게 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이게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우려했던 게 트럼프의 불복 이슈라든가 코로나 확산,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서 별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좀 누적돼 있던 재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상회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면서 지난 대선 끝난 이후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이제 오늘도 제법 큰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낮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 매수 강도가 좀 주춤거리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제법 규모 면에서 보면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나 보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증시도 강세,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뉴질랜드 달러, 이런 게 한 2년 정도 전후만에 최고치 가치 상승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환율이 이제 가장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이후에 가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월 이후,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 최저치예요. 1110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2019년 1월에 봤던 수준이었거든요. 그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외환시장, 주식시장 모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동반적으로 강세를 끌고 올라가면서 시장이 쉽게 이제 매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돌이켜서 보면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사실 호재거리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전부 다 2450포인트 전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그 정도로 이제 끌고 올라갔을 때 재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증가되고 있다든가, 코로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재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선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코로나 확산, 이에 따라서 또 경제 봉쇄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요게 내년도 실적, 기업들의 실적을 또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출도 좋고 뭐 기업들의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요게 이제 내년도 실적 전망을 좀 어둡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바이든이 되면서 무역 갈등에 따른 변수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뭐 관계가 정말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과 같은 무역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다음에 코로나가 증가되고 있지만 지금 백신 이슈가 있으니까 백신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특히 이제 그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석유화학주들이 되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화학 업종을 보면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건 2차 전지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LG화학이 2차 전지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LG화학보다 더 세게 올라간 게 물론 이제 OCI, 태양광 이런 것도 올라가긴 했지만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포스코도 또 제법 지수보다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내수가 증가될 때,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때 강세를 보이는 그런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 무역 갈등의 완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수출 지표가 지난 주말에 잘 나왔죠. 그러니까 수출이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수출을 증가한 건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위생용품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번지면서 그 관련된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과 이제 집 생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뭐 노트북 같은 거 이제 많이 구매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출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을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공급하고 그 원재료가 가공돼서 뭐 수출로 나가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 체인에 걸려있는 업종이 석유화학이죠.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고 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거기에 원재료가 됐든 완제품이 됐든 이걸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어 날르는 산업이 뭐예요? 해운하고 조선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운하고 조선이 또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효과 이외에 중국의 지표 증가 좋아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증시에 또 영향을 주면서 시장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또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이제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뭐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증가도 증가지만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 넘어가고 막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또 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우호적인 재료들이 걱정거리를 압도하면서 이제 시장이 장중 내내 이제 상승하고 상승폭이 축소된 거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뭐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좀 보면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을 매수했고요. 선물은 지금 뭐 6일 계속, 그러니까 매수 우위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매수한 건 또 금융투자였어요. 네, 금융투자가 오늘 가장 많이 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배당 때문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11, 12월, 특히 12월에는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매수해주면 대형주 수급은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당분간 대형주들은 조금 수급에서 좀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을 보면 그 매수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이제 매수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그 매수 비중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19%, 그러니까 지난주에 목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수하는 투자자 중에서 20% 가까이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13%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수가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대량 매수 단계에서 선별적 매수 단계로 바뀌면서 이제 전체를 확 끌어올리다가 이제는 좀 찍어서 끌어올리는 단계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별로 뭐 안 그래도 오늘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 이번 주에 이제 만기일이 있어서 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이 좀 속도 조절을 하려는 건가? 뭐 이런 의도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이전보다 좀 축소됐다라는 점, 요거는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고, 이 축소된다라는 게 뭐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해석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도세 우려 진정되고 나서부터는 수급도 좋고 심리도 살아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이제 강한데, 다만 이제 오늘 보면 업종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뭐 기계업, 그러니까 운수창고가 업종 지수가 7% 가까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근데 하락하는 업종도 있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 같은 시가총액 가장 높은 업종은 0.7%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이 3%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편차가 대형주 내에서도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한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3%대 정도 올라가는 업종도 있는 반면에 1%대 정도, 이제 요 정도 되는 업종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뭐 그린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업종 선택 잘못하면 되게 소외받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향후에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와 하고 전체가 다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예탁금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서 예탁금 장세로 돼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끌어올리는 장세, 그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기관 외국인들이 뭐 오늘 외국인들이 개인이 양시장에서 7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는데, 외국인 기관은 대형주, 중형주까지는 매매를 하지만 소형주까지 이렇게 골고루 매매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기관이 주도권을 잡은 장세에서는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별 또 업종별 수급을 더욱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어쨌든 코스피는 지수만 놓고 보면 그 연중 최고치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가 올해 9월 15일에 2443이었어요. 근데 오늘 2447이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였는데, 근데 이 근처 2450이 8월에도 장중에 돌파했다가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고점이 2450.53이 딱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고점이 2459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450을 3번이나 장중에 돌파 시도를 했는데 다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밀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또 이제 물량 맞고 뭐 한동안 또 박스권으로 돌 거냐.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하락했던 기간보다 회복하는 기간이 3분의 1 정도 또는 반 정도, 뭐 넉넉하게 보면 절반, 그러니까 이 정도 만에 하락한 걸 전부 다 뒤집을 정도면 되게 센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서 그럴 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한 게 10월 13일부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일까지 빠졌죠. 한 3주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일주일 만에 하락한 거 이상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했던 기간보다 훨씬 더 반도 안 되는 시간대에 그걸 갖다 뒤집었다라는 건 되게 센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경우는 어지간하면 저 고점 이상 한번 더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고점을 일단 한번 만들어 주고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450 찍어준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도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